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 0.4% 올랐고요. S&P 500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수가 4,300 거의 70포인트까지 가면서 이제 뭐 저희가 처음에는 뭐 4,300 돌파 뭐 안착 이 얘기했는데 이제 뭐 4,400도 기대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이슈는 바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거의 이제 확실하다로 좀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그에 대한 안도감으로 안도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인데요. 지수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전년 대비 이건 이제 헤드라인 지수인데 전년 대비 4% 상승으로 나왔고요. 이게 전월에는 4.9, 시장의 예상은 4.1이었으니까 예상보다 낮게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2021년 3월 이후 최저 상승률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에 그치면서 전월에 기록했던 0.4라던가 시장의 예상 0.2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이 물가 지수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 변동성이 큰 식품이라던가 이 연료 가격을 뺀 근원 물가 지수의 이 상승폭 둔화가 생각보다 너무 완만하다라는 점이었는데 그거는 이번 달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를 보면 전년 대비로는 5.3, 전월 대비로는 0.4 나왔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에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고요. 다만 전월에 기록했던 수치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낮게 나온 게 위안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근원 물가 지표가 너무 완만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이 목표 물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웃도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LPL 파이낸셜의 이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 물가 지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는 없어. 매우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오늘 내일 진행될 FOMC에서는 금리 동결할 거야 가능성 92%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라고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에 25bp 인상할 것이야 라고 베팅하는 확률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프리 로치는 이런 추세라면 이제 기준금리 이번 올해 내내 동결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왜? 이 근원 물가가 생각보다는 계속 좀 참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지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 이슈는 이렇게 본 건데 이 외에도 오늘 월가에서 재밌는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테슬라 13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대단해요. 상승 폭도 이쯤 되면은 좀 차익 실현에 나설 법도 한데 한 3.6%나 올랐으니까 상승폭도 상당했죠. 자, 근데 캐시우드가 우리 정말 스타 펀드 매니저이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이분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39만 3천 주로 엔비디아는 약 2만 주 정도 매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전량 매도한 건 아니고요. 일부를 매도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 ETF에서 얘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으니까 얘들을 다 매도할 수는 없고 일부는 매도를 했고 대신에 메타를 그걸로 매수를 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메타는 17만 5천 주 정도 매수한 걸로 나왔는데 캐시우드가 한동안 자꾸 시장과 이렇게 어긋나고 이러면서 좀 조롱의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캐시우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역시나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오늘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3.6, 엔비디아도 3.9% 상승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CT인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강세장 전환했다. 아마 내년쯤에는 뭐 4,700, 4,900까지도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모건 스탠리가 아니야.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되면 그때부터 하락 전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시티그룹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S&P 500이 하반기에는 4,000선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내년 중반쯤 올 연말까지는 약세로 가다가 내년부터 다시 좀 반등을 해서 내년 중반에 한 4,400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 강세는 일부 AI라던가 이런 관련주, 이런 메가캡 종목들 일부가 이끈 증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막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경기 둔화라는 이 우려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또 저희가 참고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MD 관련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AI 관련 이 반도체 칩 완전 그냥 우위를 딱 점했잖아요. 근데 이 지배력에 도전할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실제 고객들에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신제품 H100 뭐 요거 이제 내놓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AMD가 거기에 맞설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명은 MI300X인 것 같은데 H100이 뭐 120GB의 메모리를 지원하는데 이 AMD 제품은 192GB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가격도 지금 H100은 약 $30,000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AMD는 이거보다 좀 더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AMD는 오히려 오늘 주가는 좀 빠졌어요. 이거 공개하면서 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점점 상승폭 줄이더니 결국은 하락 반전을 한 건데 뭐 요 뉴스에 대한 해석인 건지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뭐 차익 실현인지는 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주요 이슈가 있었다라는 건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